온정시장 골목에 아직 아침 해가 다 뜨기도 전에 이희경의 목소리가 먼저 퍼져나갔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온정시장이 먼저 뒤집혔는데요. 뭔가 이상한데요? 이희경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 뒤에 벌어지는 일, 정말 소름 돋거든요. 이희경은 한성미가 내일 아침까지 직접 말해라고 못 박았는데도 그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대신 먼저 시장 사람들 사이에 소문을 흘리는 방식을 골랐어요. 공씨 집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이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희경이 직접 공신의 탓이라고 말하고 다닌 건 아니었는데요. 대신 시장 사람들이 알아서 연결 지을 수 있을 정도로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흘렸습니다. 양동숙이 그렇게 몰아붙이지만 않았어도라는 말 한마디가 시장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온정시장 상인의 단톡방은 새벽부터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신의 며느리 쪽이 또 일을 만들었대. 같은 말이 먼저 튀어나왔고, 누군가는 그 집은 원래 사람을 숨 못 쉬게 만든다더라 같은 말을 덧붙였어요.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누가 정확히 뭘 받는지가 아니라 공신애가 원래 그렇다는 결론부터 내버리기 때문이었어요. 공명정대한 의원의 오진아가 가장 먼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진아는 온정시장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고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누구보다 빨리 읽는 사람이었어요. 오진아는 채소가게 사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직후 한의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이희경 씨가 밖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고요. 공정아는 진료 준비를 하다 멈췄습니다. 오진아가 전해준 내용을 듣는 동안 공정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양동숙이 이희경의 유산에 관련이 있다는 소문, 그리고 공신의 사람들이 이희경을 쫓아내려고 스트레스를 줬다는 내용이 이미 시장 안에 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정아는 침을 한번 삼키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대한이한테 먼저 연락해. 공대한은 그 시각 한의원 재활치료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 공정한의 전화를 받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았어요. 공대한은 전화를 끊은 뒤 바로 양동숙에게 연락했습니다. 양동숙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이희경 씨한테 그런 말을 했어? 양동숙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억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양동숙은 이희경과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그게 유산에 영향을 줬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양동숙은 전화를 끊자마자 코트를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충격의 반전, 끝까지 봐야만 모든 게 이해되실 겁니다. 이희경은 시장 한복판에 있는 약국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아래가 거무스름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희경을 보면서 한마디씩 건네는 상황이었는데 이희경은 그 시선을 받으면서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희경이 원한 건 바로 이거였어요. 설명을 해야 하는 쪽이 공씨 집안이 되는 것, 이희경 자신은 상처받은 사람으로 남는 것. 양동숙이 그 앞에 나타난 건 10분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이희경 씨,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양동숙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희경은 양동숙을 올려다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사실만 말했는데요. 그때 양동숙 씨가 저한테 한 말들 기억하세요? 양동숙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갈등의 내용이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문제였는데 이미 소문은 양동숙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퍼진 뒤였습니다. 그 장면을 멀찍이 서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선혜였어요. 나선혜는 아침마다 시장을 한 바퀴 도는 게 습관이었는데 오늘은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나선혜는 이희경과 양동숙이 마주한 장면을 보면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나선혜의 눈빛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나선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편 공주와는 그 시각 태안그룹 디자인실에서 새 컬렉션 시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성미에게서 전날 밤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한성미가 이희경에게 내일 아침까지 직접 말하라고 했다는 걸 공주와는 알고 있었는데 아직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공주와는 펜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엄마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삼촌 공대한이었어요. 공주와는 공대한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희경이 시장에 소문을 먼저 퍼뜨렸다는 것, 양동숙이 지금 이희경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 공주와는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시각 양현빈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차세리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양현빈이 차세리를 직접 불러 만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차세리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 장소에 들어서면서부터 표정을 잘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안으로는 날이 서 있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양현빈은 차세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말했습니다. 공신했단 건 어머니도 아시죠? 차세리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어요. 무슨 땅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들? 양현빈은 차세리의 그 대답 방식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고 무슨 땅이냐고 되물은 것. 차세리는 알고 있었어요. 양현빈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온정시장 재개발 건에서 공신의 대지 경계가 갑자기 바뀐 것. 아버지 쪽에서 움직인 거 맞죠? 차세리는 그제야 미소를 완전히 걷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 그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해? 양현빈은 그 질문이 확인이 아니라 선전포고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차세리는 지금 양현빈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양현빈은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무언가를 결정하는 눈빛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실 확인이 아니었어요. 차세리가 되묻는 방식 자체가 현빈이 공주와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양현빈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양현빈은 말을 돌리지 않고 공주와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공주와 시집 문제니까요. 차세리 눈빛이 아주 짧게 바뀌었습니다. 차세리는 그 변화가 길게 보이게 만들지 않았는데요. 차세리는 그 짧은 순간에 결론을 냈습니다. 양현빈은 가족 편보다 공주와 편 쪽에 더 가까이 서 있었어요. 차세리는 아주 살짝 웃었어요. 차세리는 사람을 비웃는 웃음을 크게 쓰지 않았어요. 차세리는 상대가 스스로 흔들렸다고 느끼게 만드는 표정을 썼습니다. 현빈이는 정말 착하네. 그런데 착하기만 하면 다 지킬 수 있겠어? 양현빈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차세리는 양현빈이 멈추지 못할 문장을 바로 덧붙였습니다. 공주아가 흔들리면 현빈이 너도 같이 타격을 받을 거야. 그게 싫으면 어느 편 어느 방식으로 움직일지 선택을 빨리 해야 해. 양현빈은 차세리가 지금 선택이라는 단어를 꺼낸 게 무서웠습니다. 차세리가 말하는 선택은 늘 본인이 정한 시간표 안에서의 선택이었거든요. 이사 날짜를 자기가 정하겠다고 했던 것도 같은 방식이었어요. 차세리는 상대가 움직일 수 있는 선택지를 좁혀서 결국 차세리가 짠 흐름대로 따라오게 만드는 쪽이었어요. 양현빈은 차세리에게 더 묻고 싶었는데요.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여기서 꺼내는 이유가 뭐예요? 일부러 아버지랑 이 일을 연결해서 아버지도 관련자인 것처럼 만들려는 거예요? 차세리는 또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차세리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 조급함 속에서 말을 끌어내는 방식을 즐겼어요. 차세리는 대신 공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빈아, 공신애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이희경 때문만일까? 공씨 집안은 원래 평소에도 내부에서 편이 갈리거나 의견 충돌로 쉽게 분열되는 성향이 있어. 차세리는 원래라는 단어로 공신애를 규정하려고 했는데요. 그 말은 사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집이라는 틀을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양현빈은 그 틀에 끌려가서 대화하지 않고 핵심으로 다시 돌려서 대응했어요. 공신애가 어떤 집인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건 주아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차세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양현빈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 확실히 봤어요. 차세리는 양현빈을 설득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고 설득이 어려우면 흔들기로 넘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차세리는 그 자리에서 양현빈에게 약속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오히려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현빈이는 주아를 지키려고 하겠지. 그런데 주아는 현빈이가 지켜주는 걸 원할까? 주아는 자존심이 강하잖아. 이 말은 칼같이 정확했는데요. 공주아는 자존심이 강했고 누가 자기를 대신 싸워주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차세리는 그 성격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현빈이 나서면 주아가 불편해진다는 방향으로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양현빈은 그 자리에서 더 말하지 않고 일어났어요. 양현빈은 자리를 뜨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방향이 뭔지 저는 오늘 확실히 봤어요. 차세리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양현빈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현빈 카드가 이제 시작이라고 판단했어요. 차세리는 양현빈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보다 공주아를 흔드는 재료로 쓰는 쪽이 더 빠르다고 보았어요. 카페를 나오며 양현빈은 알았습니다. 차세리가 지금부터 공주아 쪽을 건드리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차세리에게 공주아는 현빈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상이 됐으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차세리가 다음에 어떤 카드를 꺼내는지 전부 보여드릴게요. 나선애는 시장에서 돌아와 약과 한 봉지를 부엌 선반에 올려놓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나선애의 머릿속에는 이희경이 시장에 뿌린 소문보다 더 오래된 일이 맴돌고 있었어요. 30년 전 공신의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던 날, 그 사건의 진짜 이유를 나선애만 알고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그날 이후 평생을 공신의 집안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갔다는 분노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나선애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선애는 그 진실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것 같아서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희경이 시장에 소문을 뿌린 오늘 나선애는 처음으로 그 생각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게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는 걸 나선애는 알았어요. 공정하는 오전 진료를 마치고 원무실에서 오진아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문이 이미 시장 전체에 퍼진 상태였고 공신애가 이희경의 유산에 책임이 있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굳어지고 있다는 걸 오진아가 확인해줬어요. 공정아는 한숨을 쉬면서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아는 이런 상황일수록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대한이한테 무리하지 말라고 해. 공정아는 그 말만 했습니다. 오진아는 알겠다고 했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황보혜수는 오전 보고를 마치고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시안 자료를 들고 곧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황보혜수의 머릿속에는 공주아와 양현빈의 상황이 더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어요. 황보혜수는 두 사람의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두 집안이 30년 넘게 등을 지고 살아온 것도 한성미와 양동익에 얽힌 과거도 황보혜수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황보혜수가 그 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두 사람의 집안 문제에 나서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황보혜수에게는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황보혜수 자신이 한 번도 그런 선택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공주아가 집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을 때 황보혜수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요. 공주아가 자료를 펼치는 사이 황보혜수는 공주아의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표정을 잘 정리하고 왔지만 눈아래가 어두웠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공주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황보혜수는 더 묻지 않고 자료를 들었어요. 두 사람은 시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황보혜수는 공주아가 선택한 색배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줬습니다. 실력 있는 상사가 실력 있는 부하를 대하는 방식으로 감정 없이 정확하게. 공주아는 황보혜수의 말을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현빈은 차세리와의 면담이 끝난 직후 공주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오늘 저녁에 볼 수 있어요? 공주아는 잠깐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답장했습니다. 응. 두 사람이 저녁에 만난 곳은 온정시장 근처의 작은 골목 카페였어요. 공주아는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양현빈이 들어오면서 공주아의 얼굴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공주아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양현빈에게 먼저 꺼냈어요. 이희경이 시장에 소문을 뿌렸다는 것, 양동숙이 시장에서 이희경과 마주쳤다는 것. 양현빈은 듣는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이야기를 마치자 양현빈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공주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직접 만났어요. 아버지 쪽에서 공신의 땅건에 관여한 거 맞냐고 물었는데 대답 대신 저한테 왜 그 땅이 중요하냐고 되물었어요. 공주아 씨 집 문제라고 했고요. 공주아는 잠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양현빈이 자신 앞에서 공신의 땅이 공주아 집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것. 그 사실이 공주아에게는 단순한 정보 이상이었어요. 양현빈이 차세리 앞에서 공주아 편에 서 있다고 직접 말한 거였으니까요. 고마워요. 공주아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고마울 거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온정시장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각 양동익은 자신의 한의원 원장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세리였어요. 차세리는 양현빈이 직접 찾아와서 땅건을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양동익의 표정이 굳었어요. 현빈이가? 네. 그리고 공주와 집 문제라서 중요하다고 직접 말했어요. 양동익은 전화를 끊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현빈이 공신애를 이 정도로 직접 감싸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그건 양동익에게는 경계를 넘은 것으로 보였어요. 양동익은 공정안에 대한 열등감과 경쟁심을 30년 동안 품고 살아왔는데 자기 아들이 공신의 편에 서 있다는 현실은 그 감정들을 한꺼번에 건드렸습니다. 양동익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양동익이 지역 정계 진출을 준비하면서 모아온 자료들이 담긴 봉투였어요. 그 안에는 온정시장 재개발 관련 서류와 함께 공명정대한 의원과 관련된 여러 문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그 봉투를 열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성민은 그날 저녁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희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희경은 받지 않았어요. 한성민은 2번, 3번 걸었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성민은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잠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이희경이 직접 말하는 대신 소문을 먼저 뿌렸다는 걸 한성민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진아가 병원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그 내용이 퍼진 것을 오후 일찍 한성미에게 전달했으니까요. 한성민은 차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희경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아니라 이 상황이 어디까지 퍼질 것인지를 계산하는 시간이었어요. 한성민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다른 사람의 행동 패턴을 읽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았습니다. 딸 공주와의 일이 걸려있기 때문이었어요. 한성미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희경이 아니라 공정한이었어요. 한성미는 잠깐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오늘 희경 씨 건 어떻게 할 거야? 공정한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한성미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내가 처리할게. 처리라는 게 무슨 뜻이야? 당신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 한성미는 공정한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서방님부터 확인해. 서방님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서방님이 혼자 움직이면 희경이가 또 틈을 만들 수 있어. 공정한은 그제야 공대한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공대한은 최근에 희경과의 일 때문에 집안에 큰 구멍을 만들었고 그 구멍은 아직 메워지지 않았거든요. 공정한은 공대한이 혼자 무너지는 걸 두고 보기 싫었어요. 공정한은 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공대한에게서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공정한은 그 전화가 반가우면서도 불길했습니다. 대한아. 공대한 목소리는 조용했는데요. 조용하다고 가벼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형, 희경이가 오늘 움직였어요. 소문은 우연이 아니에요. 공정한은 단숨에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증거나 확인할 자료를 확보했어? 공대한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공대한은 핵심만 말했습니다. 미용실 담보대출 상담 기록이 남아있대. 누가 어떤 방향으로 돈을 정리하려고 했는지 오늘 안에 더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희경이는 지금 가해자를 만들어서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려고 해. 공정한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정한은 욕을 하면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정한은 욕을 하면 오히려 상대가 봐라. 저 집은 원래 저렇다라고 말할 구실을 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공대한에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대한아, 너 혼자 떠앉지 말고 같이 움직이자. 공대한은 괜찮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대한은 오늘은 혼자 버티는 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양선출은 그날 밤 한의원 원장실에서 아들 양동익과 마주 앉았습니다. 양동익이 차세리에게서 들은 내용을 전달했고 양선출은 그걸 들으면서 미간을 좁혔어요. 현빈이가 직접 그 여자 편을 든다고? 공신의 땅 문제를 공주와 집 문제라서 중요하다고 했답니다. 양선출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선출은 공씨 집안을 30년 동안 증오해왔는데 그 집안의 딸한테 손자가 마음을 줬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선출의 머릿속 어딘가에 나선혜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진짜 내막을 양선출은 아직도 자기 방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양선출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공주와는 집에 돌아와 방에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 나선혜의 방 앞에서 잠깐 섰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공주아가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선혜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안 주무세요? 응. 너 왔어? 앉아봐. 공주아가 나선혜 옆에 앉았습니다. 나선혜는 잠시 공주아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오늘 시장에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희경 씨 거 보셨죠? 나선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주아야. 할머니가 아는 게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말 못했는데. 공주아는 나선혜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거요? 나선혜는 공주아의 손을 한 번 더 잡았다가 놓았어요. 양신의 할아버지가 왜 우리 집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알아? 공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공신의 할아버지와 사라졌다는 오해. 그건 공주아도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게 오해래. 나선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오해라는 거 할머니가 알아.
공주와는 숨을 참았습니다. 나선혜가 그 말을 꺼냈다는 것, 그건 지금까지 나선혜가 혼자 안고 살았던 진실이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나선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이제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더라. 공주와는 나선혜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나선혜가 아는 30년 전의 진실이 무엇인지 공주와는 그날 밤 전부를 듣지는 못했어요. 나선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공주와는 그 방에서 나오면서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두 집안의 악연이 시작된 그 지점에 나선혜가 알고 있는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조만간 나와야 할 시간이 됐다는 것을요. 공주와는 자기 방에 들어와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창가에 섰습니다. 양현빈에게 문자 한 줄을 보냈어요. 할머니가 아는 게 있대요. 30년 전 이야기. 양현빈의 답장은 1분도 안 돼서 왔습니다.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공주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온정시장 쪽 불빛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두 집안을 갈라놓은 그 사건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